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기쁨. 아니타 무르자니 지음 춤이란 옮김. 제 아내 트리샤가 죽었어요. 이제 6달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내가 너무도 보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론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 그렇군요. 나는 그의 처지가 진심으로 안타까웠다. 슬픔의 유통기한이란 없잖아요.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과거에 연연해하고 있다고 자책하지 말고요. 종교적 혹은 영적 전통들을 보면 죽은 사람을 위한 예법은 아주 정교한데 남겨진 사람을 위로하는 방식은 참 서툴다. 나는 그런 사실이 항상 놀랍기 그지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혼자 남은 우리는 심신의 고통과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상실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예요. 트리시도 그걸 원할 거예요. 나는 내 말이 도움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론에게는 아직 못다한 말이 있는 것 같았다. 그를 괴롭히는 더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바로 그때 론이 다시금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문제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자살했어요. 저는 커다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랬구나. 그러던 차에 누가 선생님 책을 주더군요. 론이 다시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죄책감에 죽고만 싶었던 때라 선생님의 책에 어떤 말이 계기가 돼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았거든요. 트리시는 제가 출장 중인 틈을 타 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예측하고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내 마음도 정말 아파왔다. 죄책감과 슬픔으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알 것 같았다.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무거운 감정들을 깨끗이 없애주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다 죄책감이라는 감정까지 얹혔으니 그 실망이, 그 심정이 얼마나 복잡할까. 론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이메일로 비디오 링크를 하나 보내왔어요. 선생님의 비디오더군요. 한 친구가 선생님의 책을 주더니 또 다른 친구는 선생님의 비디오를 보라고 하고 어쩐지 선생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라는 뜻 같았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아내가 그렇게 이 생을 마감했다고 해서 심판받거나 하지 않고 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아내가 벌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 무서웠거든요. 비디오를 본 다음 선생님 책도 읽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책을 읽으니 조금 더 편해지더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을 정신없이 뒤져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모조리 찾아보았죠. 덕분에 다소 나아지긴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저런 의문이 많아요. 그리고 이 죄책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여왔다. 나는 손가방을 열어 화장지를 꺼내주며 말했다. 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군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는 화장지를 받고 고개를 돌려 눈물이 뺨위로 떨어지기 전 얼른 닦아냈다. 그 순간 나는 론이 처한 상황에 더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한편 내 인생에 데니가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나는 죽음을 맛보았고 죽음이 완벽하고 멋진 상태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니 없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슬퍼진다. 그러기에 그 순간 론에게 당신 아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갔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어떻게 하면 그의 슬픔과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을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고 따라서 그런 죽음이 우리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삶의 목적과 열정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세상을 극적으로 바꿔놓는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에 맞춰 살아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사라졌으니 그때까지 알던 삶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론에게 아무리 멋진 말로 위로한다 해도 닿을 리 없었다. 론은 그보다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했다.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어떤 것. 하지만 나는 섣부른 조언처럼 들릴까봐 말을 아꼈다. 아내분은 자신이 한 일에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길 원치 않을 겁니다. 내가 론에게 말했다. 그럴까요? 정말요? 그가 그러길 바란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내가 말했다. 그럼요, 확실합니다. 육체를 떠났을 때 저는 제 가족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길 바랐지요. 그리고 행복하길 바랐어요.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보고 싶었어요. 트리시도 지금 당신이 그러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트리시는 행복해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트리시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죽음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말일 거예요. 트리시가 죽은 건 자신만의 고통을 감당하기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론의 얼굴에 약간의 안도감이 스치는 듯 했으나 이내 사라졌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아내는 저랑 크게 싸우고 나서 바로 자살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그렇더라면 아내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요? 론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그리고 아내가 좀 더 좋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론이 다시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말했다. 지금 말하세요. 아내분은 들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그리고 해결 못한 다른 문제들도 다 푸세요. 그냥 아내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말하세요. 아내분은 사실 당신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세요. 아내가 들을 겁니다. 제가 육체를 떠나 있었을 때도 제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것 전부요.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남편을 조건 없이 사랑했죠. 트리시도 당신에 대해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트리시가 지금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말할 거예요.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믿어요. 당신 때문에 트리시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목숨이란 누구와 싸웠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고 해도 또 사랑한다고 말했다 해도 조만간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아내분은 또다시 자살 충동을 느꼈을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녀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누구나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를 걸러보는 필터를 갖고 있는데 아내분의 필터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건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아내분은 저쪽 세상에서 당신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요. 그리고 당신이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그녀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은 없습니다. 론의 표정이 상당히 밝아진 듯 보이더니 이내 다시 물었다.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살은 벌받을 짓이라고 믿으면서 자랐어요. 물론 선생님께서 거듭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가끔씩 여전히 아내가 걱정됩니다. 아내가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그의 표정은 다시 슬퍼 보였다. 론은 아내를 정말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 사후 심판 같은 건 결단코 없습니다. 자살에 대한 심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분명히 말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지나온 삶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하지만 그 뜻 끝에 남긴 것은 오직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 순간 이미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또 벌을 받다니요. 아내분은 지금 오직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만 있는 세상에 계세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심이 되네요. 하지만 부정적인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 세상에 가 있는 잠깐 동안 뭔가 굉장히 어둡고 무서운 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저는 트리시가 자신이 한 행위의 대가로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 됩니다. 론이 말했다. 내가 말했다. 네,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그런 경험이 아주 진짜처럼 느껴지죠. 저는 그런 경험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최후에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 연구자들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강조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생에서 축적해온 두려움을 죽어서까지 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신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자라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입받고 그 때문에 많은 순간 괴로워하며 살아가죠. 갑자기 죽게 될 경우 때로는 그 두려움을 저 세상까지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좀 더 있다 보면 자신에 대한 집착을 풀게 되고
그러면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조건 없는 사랑과 다시 만나게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아요. 오로지 연민과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밖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론의 표정이 오히려 심각해졌다. 트리시는 죽음과 죽음 뒤의 일을 몹시 두려워했어요. 사는 동안 내내 불우하고 학대받던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지 말았어야 할 짓을 해버린 거고요. 게다가 대단히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란 탓에 지옥이나 사후 심판 같은 걸 굳게 믿고 있었고요. 죽고 나면 신이 자신을 처벌할 거라는 말을 종종 했죠. 자신의 그런 믿음 때문에 아내가 지옥을 지나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후에 심판받을 거라고 믿으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대체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으면 저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계속 두려워할 것이고 사랑과 선 자체를 위해 사랑하고 착하게 살기보다는 사후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랑하는 척, 착한 척 살아갈 것이다. 두려워서 하는 행동은 사랑해서 하는 행동과는 다르다. 임사체험 동안 나는 살면서 잘못한 것들을 후회했지만 그 후회는 온전히 나 스스로 한 것이지 외부의 어떤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내려다보며 내가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잘못하자 이때다 하고 처벌하는 나와 분리되어 있는 심판자 따위는 없었다. 우리는 자신이 감시받고 심판받으며 그 심판은 우리 밖에 누군가가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원성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이원성의 세계에서는 오직 순수한 의식,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완전한 수용만이 존재한다. 우리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같은 의식의 부분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와 그들이 아니라 우리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심판받고 처벌받을 것이니 사후를 두려워하란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 대신 나 자신과 지구 위 모든 인간 가족에게 공감하고 연민을 갖는 법을 배웠더라면 그리고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앉아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론에게 말해주려 애썼다. 저는 아내분이 잘 지내고 있다고 확신해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안심을 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도 아내분이 우리를 이리로 안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당신 앞에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트리시는 자신이 잘 지내고 있고 당신도 다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자신을 잘 보살피는 것 뿐이랍니다. 트리시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단지 당신을 걱정하고 있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크게 안도한 듯한 표정으로 론이 말했다. 론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고 우리의 대화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사랑 그 자체이며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서로 간에 진정한 공감과 연민을 나누고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이 진실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자신과 이웃, 나아가 이 지구에서도 훨씬 더 공경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